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BMW의 중심 모델 5 시리즈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도 5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중성이 조금 떨어지는 540i X드라이브여서 아쉽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2.0 리터급 가솔린 모델인데요. 물론 BMW에게 디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 또한 타는 입장에서 가솔린이 더 나은 것은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BMW 530i X드라이브, 과연 540i가 세웠던 그 만족감을, 물론 뭐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테스트했던 540i가 성능 지향형이라면 이번 530i는 5 시리즈의 중심 모델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강한 인상을 보여주죠. 색상도 지난번과 같은 컬러인데 특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모델 간 차이가 있는데 540i에 있던 레이저 라이트, 그릴 중앙에 자리한 카메라가 빠집니다. 실내도 똑같죠? 차급에 따라 실내 차별화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5 시리즈는 기본 구성면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볼까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기능이 빠졌습니다. 때문에 카메라를 보여주는 버튼이 사라졌고요. 리어 선쉐이드도 빠졌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530i는 선택할 수 없고요. 하지만 나머지 기능은 풍부합니다. 통풍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무선 충전, 쿼드존 공조 장치,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 주차, 후진 보조, 최신 사양의 ADAS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피커까지 동일하죠. 잠시 530i X드라이브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사 4기통 엔진과 궁합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MW 5 시리즈와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인데 최근에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내구와 다이나믹 세팅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다이나믹 세팅이고요. 자, 4기통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회전 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탔었던 그 M340i 엔진, 뭐 사실 BMW 하면 6기통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4기통 2리터 모델도 2리터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타사의 엔진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2리터 모델로서의 감성만큼은 충분히 살리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 BMW 그래도 성능의 이건데 특히 M 같은 경우 그렇죠. 또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이 자유롭게 엔진에서 출력을 상당히 잘 뽑아냈었습니다. 자, 뭐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같은 3리터급에서 벤츠가 3.2리터로 허브적거리면서 출력을 간당간당하게 200마력 이상 뽑아낼 때 BMW는 3리터로 당시 뭐 231마력 이렇게 뽑아냈었는데 최근에는 터보차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최고 출력은 252마력, 최대 토크 35.7kg 폴스미터인데 다른 것보다 요 토크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이 엔진의 장점이라면 리스폰스를 꼽고 싶은데요. 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당연히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끌어내고 있지만 어떤 그 타사 역시도 스포츠 모드에서 어떤 그런 반응성을 끌어낼 때 그것보다 확실히 빠릅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 인위적이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이 닛산이나 인피니티처럼 스로틀을 강제적으로 팍팍 열어주는 그런 것과는 다른 어느 정도 리니어하지만 빠른 반응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래도 가속 페달을 다뤘을 때 어떤 답답함 때로는 뭐 좀 통쾌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셋업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결국 이제 수치적인 부분에서 약간 그런 밋밋함이 있지만 그래도 BMW라고 하면 이것을 변속기가 채워지죠. 네, GFC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자, 현재 같은 경우도 델타 시프트 업 다운, 특히 시프트 업 때 제법 때려주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M 시리즈처럼 진짜 뭐 변속기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정도로 빵빵 때려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 자동 변속기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토크 컨버터 방식을 사용하는 변속기로서는 거의 뭐 최고를 달리는 것이 이제 뭐 GF고 그 GF를 가지고 뭐 거의 최상까지 끌어내서 쓰고 있는 것이 BMW인데 자, 540i 엑스드라이브를 살 때도 저희가 이 얘기를 드렸지만 역시 이번 모델에서도 만족감만큼은 대단합니다. 또한 이 시프트 업다운을 하고 있을 때 이때도 충분한 경쟁력을 느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만족스러운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가속 성능을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6.3초대를 마크했습니다. 뭐 이전 것과 비교를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자, 그래도 뭐 이 출력이나 이런 것들로 감안해서 본다면 수치가 이것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변속기의 이점을 잘 살려서 좋은 가속 성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가속 성능, 뭐 런치 컨트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속 성능이 매번 꾸준하게 나와준다는 점도 좋고요. 뭐 스토레이전 때 RPM도 제법 쓰는 편이죠. 자, 다만 이제 경쟁 모델 중에 하나인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 뭐 출력을 거의 뭐 300마력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요건 뭐 다음 편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현재처럼 가볍게 돌릴 때 차량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차를 탔을 때 타사 모델과 다른 점, 뭐 E클래스, 아우디 A6, 뭐 볼보 S, 뭐 90을 비롯해서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가볍다는 것이 막 천방지축 날뛰는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어떤 그 차량 자체가 조금 가볍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무게부터 볼까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경쟁력 있는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 이 차는 4륜구동 시스템까지 탑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 이건 사실 뭐 경쟁 모델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BMW M340i 투어링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물론 뭐 6기통 엔진과 이제 4기통 엔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세그먼트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역시 5 시리즈, 5 시리즈 대단한 수준의
경쟁력, 이 경량화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차는 딱 2대 정도거든요. 네, BMW의 5 시리즈, 뭐 카본코어 기술을 비롯해서 뭐 얼레벌레 뭐 이런 경량화를 통해서 상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모델은 캐딜락의 CT6인데요. 매우 큰 차체를 가졌지만 의외로 경쟁력 있는 그런 경량화를 통해서 이점을 보여줍니다. 뭐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세그먼트에선 이 2대가 거의 뭐 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뭐 캐딜락이 CT6까지는 잘했지만 요즘 살짝 좀 주춤하지만 그건 뭐 V 모델이 어느 정도 메꿔줄 테니까 일단 보자고요. 자, 다시 BMW 5 시리즈로 돌아와서 핸들링은 분명히 좋습니다. 리어 축의 움직임도 타 모델 대비 조금 빠른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 빠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리어 쪽이 지금 타이어가 상당히 크죠. 275mm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어 측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가볍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만큼 너무 이렇게 스티어링을 뭐 과격하게 꺾는 그런 주행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도 4륜구동 시스템인 엑스드라이브가 있는 만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면에서는 뭐 탄력적인 구동 배분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승차감을 충분히 살렸거든요. 과거의 이 BMW 모델들, 거기에 이제 스포츠 트림이 되면 야 이건 뭐 거의 뭐 타사의 스포츠카 할 정도였는데, 현재는 승차감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것을 과거에는 유럽에서, 지금은 이제 폭넓은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셋업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경쟁사 모델보다 오히려 M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있지만 조금은 부드럽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다만 궁금한 것이 후륜구동 모델인데요. 이 타사 뭐 국내에 있는 뭐 현대자동차도 이 어떤 뭐 배기량에 따라서 구동 방식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 세팅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후륜구동 모델에서는 또 의외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기회가 되면 저희가 후륜구동 모델에서의 이 특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모델 일상에서 타기 좋은 적당한 부드러움,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으로 안정화를 잡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예전에 아우디 같단 말이에요. 아우디 A6가 그랬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운 성향, 하지만 그 안정감을 이 4륜구동이 잡았고, 자 BMW는 뭔가 하체부터 상당히 짱짱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야 우리는 역시 스포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뭔가 좀 성향이 달라 보입니다. 뭐 다양한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요즘은 BMW가 벤츠 같고 벤츠가 BMW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뭐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돌렸을 때도 프론트 쪽이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서 좋고요. 어쨌든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차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장점인데, 7 시리즈만 타봐도 그런 모습이 강하죠. 뭐 3 시리즈가 보다는 물론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모델을 타고 있을 때 같은 그런 웅장함보다는 운전자 입장에서의 편안함을 줍니다. 작게 느껴진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요. 자, 컴팩트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빠릿하게 이런 달려주는 이런 맛은 좋네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감각적으로 잘 달려주는 530i 엑스드라이브인데 과연 제동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저희가 사실 2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일리지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컨디션 때문에 제동거리가 조금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길들이기를 끝내고 다시 했는데, 그 결과 35m대를 마크하고 있죠. 앞서 보셨던 이제 그 결과인데, 자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제동 편차 부분에서 약간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길들이기가 더 진행돼서 완벽한 컨디션을 내준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현재 모델에서는 그것보다는 살짝 길어진 모습인데, 사실 이제 이 정도의 편차가 일반적인 이제 식용 모델로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잘 달리는 BMW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타이어도 이 구디어의 스포츠
타이어죠. LC매트릭 3를 사용하는데 이 타이어는 뭐 저희가 이미 다른 차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성능 자체는 충분히 좋습니다. 뭐 그립 캐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한계를 이제 넘나들 때도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어서 좋은데요. 다만 이제 2.0L 모델의 245에 275라는 사이즈가 가당키나 한가. 어쨌든 뭐 국내에서 스포츠 모델은 이렇게 쓰이는데 사실 이 정도 출력이라면 거의 한 400마력급 이런 차에나 어울리는 이 세팅인데, 이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는 약간 손해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상당히 잘 뽑는 편이었는데요. 자, 현재 보시는 것은 공식 연비,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이때는 그래도 대략 한 17km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에코 프로 모드를 써서 정말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을 주행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수준의 연비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200마력대 중반의 성능을 가진 이 중형급 4륜구동 세단으로서는 좋은 연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숙성도 괜찮은 편인데요. 아이들에서의 정숙성도 좋은 편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 달릴 때 엔진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측면, 회전 질감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정숙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서머 타이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준 것은 이 차가 갖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정숙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BMW 5 시리즈 530i x드라이브. 자, 저희가 먼저 탔었던 540과 비교를 한다면 540이 월등히 좋습니다. 서스펜션 쪽의 세팅도 그렇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가격 차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조금 편차가 커지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540i가 약간은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성능 지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M550i로 가시는 것이 맞지만, 뭐 그래도 BMW 6기통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실 때는 그 540i. 하지만 어떤 경제성, 뭐 사실 이것만 해도 성능은 넘치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530i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540i의 완성도가 좋았기 때문에 530i에서 느껴지는 일부 아쉬운 것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그레이드, 뭐 밑에 있는 차가 더 좋으면 누가 비싼 차를 사겠어요? 자, 때문에 이 가격 대비 그래도 뭐 메르세데스 벤츠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일부 옵션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빠졌다는 점은 아쉽죠. 향후에 이런 것들만 잘 채워줄 수 있다면, 그래도 이거 후방 카메라는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니까요. 이 BMW 5 시리즈가 갖는 가치가 한층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컴포트 시트 이건 뭐 여전히 최고고요. 오늘은 BMW의 중심 모델, 자, 가솔린 4륜구동 시스템까지 탑재한 530i x드라이브를 만나봤습니다.